쌀시장 전면 개방에 분노한 농민들이 논을 갈아엎는 시위를 벌였습니다. 청와대가 새 주일대사로 5공화국 주요 인물인 유홍수 씨를 내정한 데 대해 논란이 가열되고 있습니다. 오늘 하루 있었던 뉴스들 살펴보도록 하죠. 황준호 뉴스 취재팀장 나와 있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예. 네, 농민들 시위 소식부터 알아보죠. 예, 정부가 지난주 쌀시장 개방을 선언한 데 분노한 광주 전남 지역의 농민들이 논을 갈아엎는 시위를 했습니다. 그저께 우선 전국 농민의 광주 전남 연맹이 광주역에 모여서 쌀시장 개방 저지투쟁 선포식이라는 걸 가졌는데요. 그때 발표했던 계획에 따라서 오늘 영광군 농민회가 논을 트랙터로 갈아엎으면서 쌀시장 개방에 항의했습니다. 또 비슷한 시간 순천에서도 농민 100여 명이 논을 갈아엎는 시위를 벌였습니다. 농민들은 자신들이 논을 갈아엎는 심정에 대해서 마치 죽은 자식 가슴에 묻는 것과 같다라고 하면서 박근혜 대통령은 더 이상 농민들의 대통령이 아니다라는 선언도 하기도 했습니다. 농민들은 광주시 그리고 전남도 그리고 각 시군청 앞에서 농기계를 반납하는 투쟁도 하기로 했고 조만간 서울 상경 시위를 하겠다는 계획도 밝혔습니다. 자, 그리고 논란이 되고 있는 유흥수 신임 주일대사. 예. 네, 어떤 사람입니까? 예, 일단 직책은 한일 친선협회 이사장인데요. 5공화국의 첫 번째 치안본부장, 그러니까 지금의 경찰청장을 역임했고 또 12대, 14대, 15대, 16대 민정당과 민자당 국회의원을 했고 그래서 2004년에 정계를 은퇴했던 사람입니다. 청와대는 일본 정계와의 폭넓은 인맥 그리고 자연스러운 일본어 구사 능력을 이번에 신임 주일대사로 내정한 사유로 들었습니다. 일본어 잘한다고 해서 일본 대사 됐다 이런 건 처음 들어보는 설명입니다. 그렇지만 올해 77세인 고령에다가 또 정계를 은퇴한 지 10년이나 넘는 50 인사를 내정한 데 대해서 김기춘 청와대 비서실장이 주도한 오만한 인사다라는 비판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야당 쪽에서는 이 유흥수 내정자가 2살 아래인 김기춘 비서실장하고 경남중고등학교 선후배 사이이고 또 서울대 법학과에서도 졸업 동기라는 점을 지적하면서 김기춘 실장의 개입한 인사다라는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외교가에서도 이런 나이가 너무 많은 분이라서 이 경색된 한일 관계에 어떤 돌파구를 만들 수 있겠냐, 그렇게 의욕적으로 유래할 수 있겠냐 이런 의심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김무성 대표가 당선이 대표로 선출이 됐습니다만 김기춘 실장의 위세를 꺾지 못한다 이런 판단을 할 수 있는 계기. 예, 하나의 근거가 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네. 한국 GM에 이어서 쌍용 자동차도 상여금이 통상임금에 포함되도록 하는 방안을 제안했어요. 예, 쌍용 자동차 사측이 어제 늦게 현행 800%인 정기 상여금, 보너스를 통상임금에 포함해야 된다라는 노조의 요구를 전격적으로 받아들였습니다. 통상임금이라는 것은 수당과 기본급 이런 것처럼 노동자들에게 정기적이고 또 일괄적으로 지급되는 모든 임금을 얘기하는데요. 통상임금에 이렇게 보너스를 넣으면 임금 협상의 기준이 되는 기본 금액이 커져서 노동자들한테 실질적으로 유리하게 됩니다. 지금까지 기업들은 통상임금에서 상여금을 빼야 된다라는 주장을 일관되게 해왔었는데 그것 때문에 또 노동계하고 갈등을 일으켜왔었는데 한국 GM이 지난주에 그리고 쌍용 자동차가 어제 갑자기 이렇게 통상임금에다가 보너스를 넣기로 결정한 겁니다. 상여금은 통상임금에 포함된다 이런 기업들의 결정은 일단은 환영할 만한 일입니다. 그렇지만 작년 12월 상여금을 통상임금에 포함시키라는 대법원의 판결까지도 무시했던 한국의 기업들이 왜 갑자기 이렇게 입장을 바꾸는지 그런 근본적인 이유에 대해서는 좀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민주노총 같은 노동단체에서도 아직까지 명확한 어떤 설명이라든지 이런 것에 어떤 꼼수가 들어있나 이런 것을 아직 설명을 내놓지 않고 있습니다. 네. 한국 경제의 중국 의존도가 계속 높아지고 있다는 통계가 나왔습니다. 예, 무역은 물론이고 내수시장, 금융, 부동산 이런 거의 모든 분야에서 중국 의존도가 절대적인 수준이라는 분석이 한국은행에서 나왔습니다. 한국은행은 지난해 한국의 총 수출액 6,171억 달러 중에서 21.9% 그러니까 22%가 중국에 수출한 걸로 집계했습니다. 또 작년에 우리나라는 총 수입액이 5,366억 달러였는데 그중에서 16.3%가
중국으로부터 수입하는 데 돈을 썼습니다. 이렇게 수입과 수출에서 중국이 우리 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단연 1위가 됐습니다. 또 흑자, 무역 흑자의 규모를 볼 때도 중국과의 무역에서 벌어들인 흑자가 작년에 상품 수지 흑자의 58.8%, 그러니까 거의 60%를 차지하고 있는데요. 한국 경제가 이제는 중국 없이는 수입, 수출 이런 것들이 제대로 돌아갈 수 없는 구조가 됐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중국 의존도는 또 내수 시장에서도 커지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카드업계 1위가 신한카드인데요. 작년에 방한한 중국인 관광객 430만 명이 사용했던 신용카드 결제 금액이 3조 8천억 원에 달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런데 이게 전체 외국인이 한국에 와서 썼던 카드 이용액의 49.1%, 거의 절반을 차지하는 금액이었습니다. 네. 이 대중국 의존도가 금융과 부동산에서도 커지고 있지 않습니까? 예, 작년 12월부터 올해 5월까지 반년 동안 중국 투자자들이 국내 주식시장에서 사들인 주식이 1조 4,120억 원이었는데요. 국가별 순매수액으로는 중국이 가장 컸습니다. 그리고 부동산 투자에도 역시 열을 올리고 있습니다. 잘 알려졌다시피 중국인들이 소유한 제주도 땅, 이것을 보면은 작년 말에 315만 제곱미터로 그 2년 전에 비교해서 2.2배 넓어진 그런 규모였습니다. 특히 중국 사모펀드 메이퉁이라는 사모펀드가 한국 부동산 시장에 5조 원을 투자를 시작했고, 또 중국의 녹지그룹이라는 곳은 제주도에 1조 원짜리 빌딩을 건설하고 있습니다. 또 금싸라기 땅이라고 하는 한국전력 부지 투자를 준비 중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중국의 경제적 영향력이 전방위적으로 강해지면서 한국 정부가 무작정 중국 자본한테 문을 열어줄 게 아니라 기업과 자본의 성격이라든지 또 영업 형태 이런 것들을 잘 따져봐야 된다라는 지적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네. 자, 세계 소비 심리는 살아나고 있다고 해요. 예. 그런데 우리나라의 한국인의 소비 심리는 최하위권이다. 이런 통계가 나왔더군요. 예, 국제적으로 여론조사를 하는 기관 닐슨이 지난 5월에 전 세계 60개국 3만 명한테 올해 2분기 소비자 신뢰와 지출 의향 이런 것들을 설문조사한 결과 한국의 소비자 신뢰 지수가 53%로 최하위권인 55위에 머물렀습니다. 60개국 중에서 55위였습니다. 소비자 심리 지수라는 것은 경제 상황을 보는 소비자의 낙관이나 비관의 정도를 나타내는데요. 100을 넘으면 소비 의향, 돈을 쓰고자 하는 의도가 강한 거고 100 이하는 소비 심리가 위축됐다는 뜻입니다. 한국의 소비자 신뢰 지수 53%라는 수치는 장기 경기 침체를 겪고 있는 20년 경기 침체를 겪고 있는 일본보다 20%포인트 낮은 수치고요. 또 심지어는 재정 위기를 겪고 있는 그리스보다 못한 그런 수준이었습니다. 조사 대상 60개국의 평균 소비자 신뢰 지수는 97%로 2007년 금융위기 전보다 1%포인트 올랐습니다. 전문가들은 한국의 낮은 이런 소비자 신뢰 지수는 한국 소비자들이 미래에 대해서 불안해하고 있고, 그래서 지출을 가급적 억제하려는 그런 상황이라고 분석했습니다. 또 경기 회복은 소비 심리 회복에서 시작되는데, 이런 수치를 볼 때 한국의 경제 불황은 당분간 계속될 거라고 전망했습니다. 네. 자, 아파트를 지을 때 어린이집도 지어야 되고, 예. 놀이터도 지어야 되고, 경로당도 만들어야 되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국토부가 기준을 바꿨어요? 예, 현행 제도는 아파트 규모별로 의무적으로 그런 주민 공동시설을 짓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150가구 이하의 아파트에는 경로당 1개가 있어야 된다. 그리고 어린이 놀이터도 역시 1개가 있어야 된다. 이렇게 의무 조항으로 두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오늘 국토교통부가 이 의무 조항이 시대에 맞지 않는다라는 이유로 아파트 건설을 유도하기 위해서 의무적으로 짓던 그런 주민 공동시설을 따르지 않아도 되는 그런 법률 개정안을 24일부터 입법 예고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미 입주가 이루어진 아파트의 경우도 입주자의 3분의 2가 동의하고 또 지자체에 신고만 하면 기존에 있던 주민 공동시설을 다른 용도로 변경할 수 있도록 주택법 시행령도 개정할 계획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오늘 이런 국토부의 개정안에 대해서 온라인에서는 성냥갑을 아예 닭장으로 만들려고 하는 거냐, 아이 낳으라고 하더니 이제는 아이 놀 곳차 없애고 있다, 이런 비판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자, 오늘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 예.